서울 근교 파주의 이른 아침, 25살의 강민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골든치킨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새로 구입한 정장 재킷의 주름을 정리하며 민지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 마케팅부에 입사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입술을 깨물며 대학 졸업장 대신 갖게 된 사회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작은 닭가게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마케팅을 공부했던 3년. 유튜브 강의와 중고 전공 서적으로 채운 지식이 과연 충분할지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민지야, 잘 준비됐니? 네, 아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딸,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해.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 그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 꼭 지켜. 네 정체는 절대 밝히지 마. 알아요, 아빠. 제가 회장님 따님이라는 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 강민지일 뿐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김승호 회장은 골든치킨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닭집에서 시작해 연 매출 3천억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지만 딸인 민지에게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2달 전 아버지는 민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을래? 네 진짜 신분은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부서 간 갈등이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깊은 골에 대해 진짜 내부자의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회장실에서 보고 듣는 건 다 필터링된 정보야. 민지야, 네가 직접 경험하고 알려줬으면 해. 그렇게 시작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지의 이력서에는 아버지의 작은 치킨집에서 일한 경력만 진실대로 적었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았습니다. 출근길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골든치킨 본사는 파주 시외각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외벽의 본사 건물과 바로 뒤에 자리한 거대한 공장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민지를 맞이한 인사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강민지님, 마케팅부는 3층입니다. 오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민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표정을 단정히 했습니다. 3층에 도착해 안내받은 대로 마케팅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2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가장 안쪽 따로 마련된 방의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아, 왔구만 새 직원? 오명석 부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그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부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민지의 이력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력서 보니까 고졸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실무 경험을 쌓으며 독학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네. 우리 마케팅부는 보통 일일의 출신들만 뽑는데. 그의 말에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했지만 가슴은 불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 오 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신입사원 강민지 씨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고졸 출신인데 회사에서 다양성 차원에서 채용했다고 하네요. 민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양성 차원이라는 말은 마치 그녀가 능력이 아닌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시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오 부장은 민지에게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내 자리야. 일단 회사 자료들 좀 읽어보고 오후에 신제품 출시 기획회의가 있으니까 참관해.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향하는 민지의 등 뒤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고졸이 마케팅을? 요즘 정말 세상이 이상해졌네. 책상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은 다른 직원들보다 눈에 띄게 작았고 컴퓨터도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이름표조차 없었습니다. 민지는 차분히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 정보가 적힌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335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혼자 가요? 옆자리에 여직원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지가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첫날이라 낯설죠? 식당으로 가는 길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 부장님이 좀 학벌을 중시하는 편이라서요. 하지만 실력 보여주면 인정해 주실 거예요. 민지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우호적인 동료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민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무직원들이 모인 식당과 생산직 직원들의 식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식당은 카페테리아 스타일로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생산직 식당은 훨씬 소박했습니다. 저쪽은 공장 직원들 식당이에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수진의 말에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부서 간 갈등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회의실, 마케팅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오 부장이 회의를 주도하며 곧 출시될 신제품 골든 치킨 크리스피 윙의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지는 열심히 메모하며 귀 기울였습니다. 타겟 고객층은 2030 젊은 세대입니다. 특히 SNS 활용도가 높은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 부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발표를 멈추었습니다. 뭡니까? 강민지 씨. 죄송합니다만 실제 제품을 맛보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건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중요한데 직접 경험 없이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부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자르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골든 치킨은 지금까지 이런 프로세스로 40개 넘는 히트 상품을 만들었어요. 대학이나 나왔어야 기본을 알 텐데.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누구도 민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치킨집에서 알바하다 왔다고 프로 마케터들한테 조언을 해? 여기선 신입은 첫 3개월간 듣기만 해요? 아니 고졸은 그냥 입을 열지 마. 오 부장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자료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팀장급인 서 과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응, 부장님. 사실 샘플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맛봐야 할 텐데. 오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 아래 분노가 스쳤지만 서 과장의 위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샘플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는 민지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졸이 첫날부터 민지의 제안으로 팀은 실제 제품을 맛보며 더 구체적인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민지가 지적한 바삭함이 오래 유지되는 특성은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대단해요. 첫날부터 그렇게 의견 내다니 용기 있네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 민지는 자신의 작은 노트북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첫날부터 학벌 차별을 경험함 사무직 생산직 분리가 눈에 띈 의견 제시에 대한 위계질서 강함.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날 무사히 마쳤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지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민지는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난 그저 회장님 딸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그리고 이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입사 일주일, 민지의 책상은 여전히 사무실 구석에 자리했지만 이제 적어도 그녀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다육식물 화분과 메모지, 그리고 몰래 가져온 아버지와의 사진 한 장이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피 2잔을 들고 민지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 오늘 밤 야근할 준비 됐어? 수진은 민지의 책상에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사 후 유일하게 가까워진 동료였습니다. 민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획안 마감이 내일이니까요. 신제품 골든 치킨 크리스피 윙의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어제는 밤 11시까지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원래 3년차 대리가 맡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이 갑자기 민지에게 맡겼습니다. 신입도 제대로 된 일을 해봐야지. 네가 그렇게 의견도 내고 했으니 이번 기획 네가 맡아. 내일 팀 회의에서 발표해. 부당한 지시였지만 민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너한테 필요한 자료는 주셨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아서 해라고만 하셨어요. 진짜? 적어도 예전 마케팅 자료나 시장 조사 결과는 줘야 하는데. 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너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동안 첫 과제에서 실패한 신입들 몇 봤거든. 민지는 이미 그걸 눈치챘습니다. 오 부장이 그녀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줘서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회사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산팀에 부탁했어요. 다행히 허락받았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 신입들은 보통 그런 걸 요청하는 것도 몰라서. 민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마케팅 활동 자료와 치킨 업계, 새로운 변화,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분석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이걸 혼자서? 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때 오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은 다 했나? 잡담할 시간이 있으면 기획안 완성했겠네. 수지는 얼른 자리로 돌아갔고 민지는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준비한 기획안은 단순한 광고 전략이 아니라 젊은 소비자들의 진짜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의외로 오 부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왔네. 기획안은? 민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오전 회의 때 발표할 준비 끝냈어요. 그래?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오 부장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돌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마케팅팀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부장은 회의실 정면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박 이사가 자리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임원까지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오 부장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골든 치킨 크리스피 윙 마케팅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신입사원 민지 씨가 준비했다고 하니 한번 들어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신입사원 강민지입니다. 오늘 골든 치킨 크리스피 윙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앱의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핵심 고객층인 2030 세대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들려주는 영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민지는 실제로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든 치킨의 가장 큰 장점인 바삭함이 오래 유지되는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차별점은 30분이 지나도 바삭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활용해 30분 바삭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직원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치킨을 받고 30분 타이머를 설정한 후 30분 후에도 바삭한 소리가 나는지 짧은 동영상으로 인증하는 거예요. 가장 바삭한 소리를 내는 영상에 상품을 주고 그 영상들을 활용해 광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실제 제품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요즘 젊은 층의 트렌드를 정확히 짚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 부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박수를 치지 않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뜰 때 오 부장이 갑자기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잠깐 남아요.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민지와 오 부장만 남았습니다. 오 부장은 민지의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도와줬지? 민지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수준의 기획안을 네가 혼자 만들었다고 믿으라고? 누구한테 도움 받았어? 수진이야? 민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회사 자료실에서 과거 기획안들도 많이 참고했고. 에이, 말도 안 돼. 고작 고졸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대학에서 마케팅 전공한 사람들도 이런 기획 못해. 민지는 학력 차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정성껏 준비한 작업을 단지 학력 때문에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장님,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어디서 똑똑한 척이야? 오 부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왜 널 뽑았는지 알아? 그냥 상부에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신입이 첫 과제를 이렇게 생색내면 어떡해? 다음 순간 민지는 따뜻한 액체가 자신의 얼굴과 옷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부장이 커피를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은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면 차라리 공장에 나가서 닭 잡아. 내 수준은 그게 맞아. 민지의 얼굴에서 커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는 이제 갈색 얼룩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이사가 충격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 부장,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오 부장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이사님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이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먼저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네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민지는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급히 닦아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고 옷의 얼룩을 최대한 닦아냈지만 커피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옷이 아, 그냥 커피를 쏟았어요. 민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치챘습니다. 부장님이 그랬어? 민지는 대답 대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고 서랍에서 여분의 블라우스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다행히 비슷한 사이즈일 거야. 고마워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민지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멸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식사하러 가는 동안 민지는 자리에 남아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커피를 맞았어요. 아직은 참을 만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힘들지? 하지만 네가 해내고 있는 거야. 자랑스럽다. 민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 부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공장에 나가서 닭 잡아!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민지는 컴퓨터에서 회사의 공장 시설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민지는 회사 뒤편에 있는 공장 건물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게까지 일하는 생산직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저기서 일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는데. 그때 그녀는 오 부장의 모욕적인 말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그 벽을 허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공장에 가볼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정체성,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회사의 모든 면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공장도 포함해서.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곧이어 오 부장이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출근했네? 옷은 커피 안 묻은 걸로 입고 왔나 보네? 오 부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의 책상 앞에 멈춰 서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너한테 특별한 일을 줄 거야. 무슨 일인가요? 너 같은 고졸 인재는 회사의 모든 부분을 배워야지. 오늘부터 일주일간 공장 현장 실습을 보내기로 했어.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무직이 공장으로 보내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습이요? 그래,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더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겠어? 특히 네가 발표한 바삭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오 부장은 이어서 더 악랄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장 교육 중에도 내 마케팅 업무는 계속되는 거야. 오전에는 여기서 일하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일해. 추가 과제도 줄 테니까.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오 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뭐, 이해 있어? 팀장으로서 교육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 부장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옷 버리지 마. 닭 냄새는 한번 배면 안 빠진대. 오후 1시 민지는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김영철 반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지 씨,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해. 민지는 헐렁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한 닭 냄새와 기름 냄새,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둘러보기를 마친 후 김 반장은 민지를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기계 부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기계, 부품, 청소. 이게 제가 배울 수 있는 일인가요? 김 반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오 부장이 너한테 가장 지저분한 일을 시키라고 지시했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 부장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녀는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품들은 기름기와 닭찌꺼기로 엉망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에 민지는 주변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보너스 없대. 매출은 늘었다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사무실 직원들은 보너스 받는다더라. 오후 5시 하루 일과를 마친 민지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닭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예상대로 오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네? 어땠어, 공장 생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 부장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 좀 봐. 닭 냄새가 진동하네.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저기 구석에 서 있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할 테니까. 민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다고 인간 취급을 안 하시나요? 오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 부장은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그냥 민지 씨가 공장 실습하고 와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실습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제가 특별히 마련한 교육입니다. 제품 생산 과정을 이해하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박 이사가 나가자 오 부장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 추가 과제야. 내일 아침까지 해와.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지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공장 냄새 때문에 집중 안 될 텐데 밤새 잘 해봐. 다음 날 민지는 또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한 장갑과 가벼운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 반장이 그녀를 공장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이 통들을 청소해야 해. 닭 내장이 담겨 있던 통이라 냄새가 많이 나. 일을 하던 중 50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거 마셔요. 냄새 때문에 속 안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네. 사무실에서 왔다면서. 무슨 잘못했어? 아니요. 그냥 교육이라고. 에이, 다들 알아요. 오 부장이 또 누굴 괴롭히는구나 싶었지. 작년에도 한 사람 보냈었어. 그 친구는 일주일 만에 사표 썼지. 이 정보는 민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오 부장의 괴롭힘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명자라고 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날 오후 민지는 명자와 몇몇 공장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민지에게 회사의 안 좋은 점들,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공장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들을 했습니다. 닭 내장통 청소, 기계 부품 청소, 바닥 청소, 하수구 청소까지. 오 부장은 계속해서 더 비참한 일을 찾아
그녀에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민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공장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회사의 생산 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 반장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네가 여기서 버틸 줄 몰랐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 이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자는 민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사진과 응원 메시지가 담긴 작은 노트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한 거야. 작지만 기억해줘. 정말 감사해요. 잊지 않을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오 부장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공장 실습 일주일 끝났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표를 낼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뭐, 끝까지 했다고? 그래, 내일부터 다시 여기서 일해. 하지만 그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정말 견딜 수가 없네. 민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근 후 민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롭힘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공장 실습 무사히 마쳤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회사에 바꿔야 할 점도 많이 발견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고할게요. 아버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자랑스럽다. 네가 직접 경험하니 더 잘 알게 되었겠구나. 이제 무슨 계획이지? 민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회사를 바꿀 진짜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사무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 부장의 비웃음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아무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도 묵묵히 해내며 오히려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 부장은 평소보다 더 불쾌한 기분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젯밤 과음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야, 강민지! 오 부장은 사무실 전체가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네, 부장님. 민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책상으로 당장 와! 민지는 차분히 오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오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지시한 자료는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아침까지 내라고 했잖아! 어제 저녁 6시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린다고 문자도 드렸고요. 오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퀄리티면 고졸 수준 맞네! 그는 노트북을 세게 덮으며 비웃었습니다. 다시 해와! 오늘 저녁까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신제품 회의니까 준비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려는 순간 오 부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공장에서 버텨낸 걸 보니 꽤 끈질기더라. 그래도 나한텐 안 통해. 민지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가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오늘따라 더 심하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후 2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중요한 신제품 발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도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지는 자료를 정리하며 긴장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꽉 차고 마침내 회사의 회장 김승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오 부장은 갑자기 친절한 척 웃으며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신제품 라인업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첨과 과장된 존경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서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마케팅부 차례가 되자 오 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마케팅부에서 준비한 신제품 프리미엄 치킨 스틱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오 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그 내용은 민지가 지난주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공장에서 배운 내용까지 자신의 것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제품의 바삭함을 유지하는 비법은 제가 직접 생산 라인을 분석하여 발견한 것으로 민지는 놀라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오 부장님. 직접 공장에 가보셨군요. 오 부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제품을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치킨 스틱의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대답했습니다. 물론 튀김 온도 관리죠. 네,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공장에서는 최근 튀김 온도보다 코팅 공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코팅 공정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도 사실은 아니, 제가 더 궁금한 건 이 아이디어들이 정말 오 부장님의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발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이 전략은 우리 회사의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군요.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괴리를 없애자는 제안이 인상적입니다. 오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제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회장은 갑자기 민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지 씨, 이 전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습니다. 오 부장은 경고하듯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제가 지난주에 제안한 것입니다. 공장 실습 중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전략을? 증거가 있습니다. 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오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기획안,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발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어떡해? 넌 그냥 고졸 신입이잖아. 자리로 돌아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 부장님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민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냥 신입의 헛소리입니다. 제가 지도에서 만든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치킨 스틱 코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오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공장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조 시간과 온도입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20분 건조 후 코팅하는데 이 과정을 15분으로 줄이면서 온도를 3도 높이면 효율성과 바삭함이 모두 개선됩니다. 이명자 선배님이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주신 노하우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회장은 일어서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 부장님, 민지 씨, 그리고 박 이사님은 저와 함께 회장실로 와주세요.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 부장은 민지에게 다가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지, 너 끝났어. 내가 너 여기서 쫓겨나게 만들 거야. 민지는 그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니까요.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오 부장님, 당신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보고 말씀이신지요? 오 부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직원 괴롭힘, 아이디어 도용, 허위 보고, 그리고 특히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들. 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이런 헛소문을? 회장은 폴더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주간 민지가 기록해온 모든 사건과 증언, 심지어 몰래 녹음한 오 부장의 모욕적인 발언들까지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지 씨의 얼굴에 커피를 뿌린 사건도 있군요. 박 이사가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 부장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실수로 그랬던 건데. 그럼 이건요? 회장이 태블릿을 켜자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 부장이 민지에게 고작 고졸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회장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 당신에게도 물어볼 게 있습니다. 민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을 참아냈나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죠?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차별, 그리고 학벌 위주의 문화가 어떻게 회사를 병들게 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가서 일부러 가장 힘든 일을 자처했군요. 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 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회장은 마침내 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 부장님, 민지 씨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는 내 딸입니다.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회장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 부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고 그의 입은 말을 잃은 채 벌어진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오 부장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회장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민지는 내 딸입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우리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졸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갈등, 학벌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지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앉아있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 알았더라면. 바로 그겁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알았더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겠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공장 시설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 부장님,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은 학력, 직급, 근무 장소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 부장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 성과를 내기 위해 엄격했을 뿐입니다. 특히 신입 사원들은 단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단련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커피를 끼얹고
능력 있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끊임없이 모욕하는 것이 오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 부장님과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골든치킨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민지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민지의 보고서는 단지 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당신의 행동에 대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익명으로 신고했지만 부장님의 위치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한 모든 일은요? 10년 동안 충성했는데 진정한 충성은 회사와 그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안팀이 당신을 안내할 겁니다. 짐을 챙기세요. 마치 신호라도 된 것처럼 문이 열리고 보안 담당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 부장은 마지막으로 민지를 노려본 후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너무 고생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 이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따님이시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특별 대우 없이 있는 그대로의 회사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그동안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오 부장의 행동을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 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방금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오명석 부장은 우리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은 민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민지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강민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딸이자 앞으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혁신을 이끌 새로운 팀의 책임자입니다.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지난 3개월간 신분을 숨기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갈등, 학벌 차별, 괴롭힘 문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고졸 신입사원이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조직문화혁신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 팀의 목표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벽을 허물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무직 직원은 한 달에 하루씩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 체험의 날을 갖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생산직 직원들의 복지와 급여 체계를 개선합니다. 셋째, 학력 차별 금지 정책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반장과 공장 직원들이 회의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박수에 차츰 다른 직원들도 동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작업복을 입은 공장 직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명자가 그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진짜였구나. 회장님 따님이라는 소문이 돌았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민지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죠. 김 반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장님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장님, 그런 호칭은 어색해요. 여전히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 반장은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처음부터 달랐으니까. 그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치킨집에서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회장님이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치킨을 튀기는 아버지였습니다. 민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그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지. 특권을 누리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일한다면 사람들은 인정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특히 공장 환경 개선이 시급해요. 그리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소통 문제도. 아버지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씩 해나가면 돼.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드는 거야.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개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 진정한 리더십인지, 어떤 회사가 진정으로 좋은 회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니까.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직문화혁신팀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과 몇몇 직원들, 그리고 공장에서 올라온 명자와 다른 생산직 직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볼까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당신이 모르는 그 순간에 드러난다. 골든 치킨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